자, 이번에 볼 건 분사 파트. 아주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부정사 공부했고 동명사 공부했고 오늘 분사 들어가는 거야. 투 부정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투 부정사는 동사를 누구로 바꾸는 거야?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됐던 게 투 부정사였어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동명사라는 놈은 뭐 하는 거였어? 오케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는데 쓰임은 달라져.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분사라는 놈은 어떤 특징? 얘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서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 문장은 굉장히 짧아지겠지.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학교나 모의고사, 수능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지문들은 겁나 길어. 조금 과장하면 한 문장에 100단어가 넘는 문장도 나와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필수와 필수가 아닌 걸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하는 문법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형용사는 보어일 경우에만 필수가 되겠죠? 그럼 이 분사도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필수가 될 거고, 보어가 아니면 필수가 아니겠지. 보어는 뒤에 있어. 그럼 뒤에 있으면 다 필수인가? 아니었지. 뒤로 가는데 필수가 아닌 경우 또 5가지 조건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띵원바디로 끝나는 명사, 형용사가 투부정사일 때 또는 형용사가 관계사를 이용할 때, 성분 파트에서 형식 파트에서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관계사에서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문제풀이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명사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 ing 또는 ed의 형태를 취하는 분사가 등장합니다.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주겠지. 자,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면 다시 분사의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면 그때 이 중간에는 매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면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보다 앞에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 새끼 뭐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기본적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것 중에 필수 성분이 되는 보어는 항상 명사보다는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즉,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 요소가 아닌 이상은 다 필수가 아니겠죠. 그치? 그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모두 필수인가요? 그건 아니야. 실제 보어의 쓰임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조건은 몇 가지? 5가지가 있었으니까. 띵원바디, 투부정사, 관계사. 오케이. 그때 관계사는 다음 시간에 풀이가 들어갈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적용할 건 이거. 명사보다 형용사인 분사가 뒤로 갑니다. 그 조건은 관계사가 쓰였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능동과 수동, ed, ing만 잘 구분하면서 접근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쭉 이제 풀이를 들어갈 거야. 자, 1번 문제.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남자를 봐라. 일단 주어진 한글을 통해서 문장을 잘 판단해야 돼. 얘는 봐 라고 시키는 무슨 문? 명령문이겠죠. 그러니까 문장 앞에 주어가 없고 보아라 라는 look at 명령문의 구조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글이 주어질 경우에는 1:1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 그러면 look at 되겠죠. 남자 아이를 boy가 되겠지. 강에서
나왔지. 이런 연습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수영하고 있는이란 표현이 빈칸에 들어간다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보기에 공통적으로 swim이란 단어가 들어가. 여기에서 1번으로 제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1번을 고르지 맙시다. 왜? 앞에는 look이라는 동사가 있지. 기본적으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야. 그러니까 동사 표현은 쓸 수 없다라는 거. 다음, 그럼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to나 ing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지? 근데 to swim이 등장하면 왜 안 되는 거? 여기 만약에 to swim이 등장한다면 얘는 누굴 꾸며줘야 돼? 수영하는 소년이겠지.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근데 3번의 to 부정사처럼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등장하면 명사보다 앞에 나와 뒤에 나와? 뒤에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3번의 to swim은 형용사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끄집어내야 돼. 앞에 있던 내용들로 연계가 돼야 돼. 정답을 골라서 쉽게 수영하고 있으니까 얘가 하는 거니까 ing요. 2번 골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 근데 길어진 문장에서 분석이 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 1번을 제꼈던 이유와 동일하게 동사 안 되죠? 동사 안 되겠지. 그지? 얘는 to 플러스 ing는 뭐야? to 부정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니고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장.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반복이 될 거 ing와 ed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ing는 능동이고 ed는 수동이겠죠?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게 돼야 돼. 그러면 능동에서 능이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 난 공부할 의지가 목표가 1도 없어. 근데 앉았는데 자꾸 안 하면 잔소리해. 그럼 공부가 되는 거겠지. 당하는 거지. 이런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고 자, 두 번째. 그는 샀습니다. 차를. 여기까지 끊으면 3형식 문장이 바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되겠죠. he는 당연히 주어, boat는 샀어. 차를. 그가 차냐? 아니겠지. 일체하지 않으니까 목적어. 여기까지 일단 완료. 그럼 앞에는 boat란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쓰는 거. 동사를 또 쓰는 거.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그 차는 어떤 차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찾을 건 이거야. 그럼 여기서 빈칸에 만들어진이 누굴 꾸며주는 거? 얘를 꾸며주겠지. 명사보다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차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결론적으로 2번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살짝 언급했던 거 한 번 더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차는 만들어진 거니까 pp를 써서 꾸며줄 수 있는데 앞에 명사가 나오고 분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면 뭐라 그랬죠? 중간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겠지. 그치? 다음 시간이면 여기까지 모두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which, 차가 만들어진 건 과거일 테니까 was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사 파트만 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 들어봤던 거니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알맞은 거. 지금 cry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요. 그럼 어떤 관사를 끼고 있으니까 명사가 나올 거겠네요. 그럼 우는 여자겠지. 그 여자는 살고 있죠? 우리 집 근처에. near my house는 전명구이자 장소의 부사구 필요 없어. 그치? 자, 동사 있었어요. 동사 쓰면 안 되겠지. 얘는 달라. 동사 달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건 2번과 3번 중에만 접근을 해보자. 울고 있는 여자야. 여자가 우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울어. 아무런 반응이 조건이 없는데 울면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지. 보통 울다라는 건 어떤 슬프거나 안 좋은 사건에 대한 결과야. 그럼 다시 생각.
기본적으로 운다라는 행위는 수동일 거야. 뭐뭐 때문에 울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겠죠? 하지만 정답은 이놈입니다. 짜증나지? 분명히 앞까지 저 앞에 있는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울게 된다고 막 설명했는데 정답은 ing래. 엄청나게 중요한 거. 완전과 불완전을 포함해서 문법 문제 풀 때 제발 이 부분은 까먹지 말아주세요. 다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중3 이후 과정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난 이걸 고를 거야. 자, 우리 타동사임을 확인하는 방법 기억하죠? 을을이라는 해석으로 적절하면 타동사, 부적절하면 자동사. 그지? 만약에 울리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울리다. 그럼 뭘 울릴 거야? 아기를 울리다, 너를 울리다, 그들을 울리다. 말 되지? 그럼 울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 분명 타동사야.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 암기하는 cry는 무슨 뜻이에요? 울다지. 뭘 울어? 아기를 울어? 영화를 울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은 하는데 실제로 해보라라고 하면 적절한 단어 대입이 안 돼서 적용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직접 해봐야 돼. 그럼 뭐뭐를 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자타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 자 연계되는 거 타동사를 판단하는 방법 당연히 미친 듯이 중요하겠고 이런 걸 통해서 자동사임을 판단했어. 자동사는 절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PP의 형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수 없으면 이거 대입이 안 돼. 어젯밤에 저기 부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서울 저기 광명인가 어디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고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 자, 화재는 발생했다. 발생하다라는 happen을 쓸 거야. 그럼 화재는 발생하는 거야, 발생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원인 때문에 발생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화재가 어젯밤에 발생했어야 하면 was happened라고 이렇게 보통 영작을 하겠지. 하지만 얘는 틀려. 왜? happen은 뜻이 뭐야?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발생하다입니다. 화재를 발생해요? 사건을 발생해요? 아니지. 을을이라는 해석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happen은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수동태는 쓰면 안 돼. 그럼 여기에서 또 ed는 붙을 수 있는데요. ed는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과거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 즉 자동사에 붙는 ed는 시제상의 판단이지 능동과 수동의 접근은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언급하고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또 잘하려면 앞서 설명이 됐던 타동사, 자동사 성분 파트로 가야 되겠고 그 연습이 되려면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연습이 돼야 되겠지.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부정사, 동명사 구분까지 가능해야 되겠지. 그거의 응용 버전이 분사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방에 때려 넣는 게 관계사 파트인 거야. 그러니까 관계사까지 끝나면 중2부터 고3까지 전체 과정에 진짜 조금 오버하면 90% 끝나는 겁니다. 문법. 나머지는 형용사, 부사, 뭔지, 뭐 as 사이에 원급 들어가는 거, 최상급, 비교급 이런 것들이야 다. 오케이? 다음 시간이면 다음 시간에 정리된 것까지 하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고3 때까지 필요한 거 싹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면 다음 학기 때는 원활하게 진짜 준비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아쉽게도 또 뭔가 부족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생각해. 방학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방학은 노는 게 아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부족한 걸 채우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얘는 crying이 들어가는 거 잘 체크. 지금 했던 3번 문장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이 길어졌는지 이거 뭐냐 이거 문제풀이 다 녹화하고 공유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들으면서 고민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꼭 4번 And 이 친구는 was happy 행복했다. 여기까지 끊을까? 동사는 비동사야. 1 또는 2형식이겠죠? 1형식은 장소, 2형식은 상태. 행복한 건 and 2형식 문장이 되겠지. 그죠? 완전한 문장이 됐으니까 to find는 명사적은 아니겠네. 얘는 기뻐. 왜 기뻐? treasure, 보물을 발견해서 기뻐. 감정의 원인.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 되겠지. 머릿속으로 막 지금 대답이 떠오르고 있죠? 자, 보물을 발견해서 기쁩니다. 지금 단어 B-U-R-Y로 장난치는데 정말 이상한 단어야. 이 단어 읽어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beauty라고 읽겠지. 얘는 발음 기호가 view가 아니라 에야. bury예요. 이상하지? 이 bury 뜻은 묻다라는 뜻입니다. 묻다. 땅에 묻어버린다 할 때 그 묻다가 요 bury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찾아서 기뻐. 어떤 거? 땅에 묻힌 보물이겠지. 보물은 묻어요? 묻혀요? 묻히겠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겠지. 그럼 우리가 찾을 건 요놈이겠죠. 묻힌 보물일 테니까. 물론 또 이 앞에는 누가 생략됐겠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치? 묻혀진 거. 그리고 earth 하면 지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땅이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자.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먼저 체크하면 그는 있다. fence는 울타리라는 뜻이겠죠? 벽. 그는 벽이 있어. 어떤 벽? 파란색으로 칠하는 벽이야? 칠해진 벽이야? 칠해진 벽이겠죠. 벽은 칠해지는 거니까 쉽게 ing가 아닌 ed의 형태로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 첫 번째, 소년. 어떤 소년? 그녀와 이야기하는 소년은 나의 보이프렌드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분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체크가 되겠지만 다시 아까 한 것도 살짝 적용하면서 앞선 내용을 끄집어내보자. 지금 요 ing의 형태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가 thing, one, body 아니지. 형용사가 to 부정사 아니지. 그럼 뭐야? 여기도 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보어가 아닌데 뒤로 간 거잖아. 필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단순한 문법 문제는 ing냐 ed냐가 맞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싹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떨어져 있지만 실제 주어는 the boy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떨어진 경우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게 수능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어법 문제니까요. 아시겠지요? 자, 두 번째 건 떨어진 나뭇잎이니까 과거분사 하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춤추는 소녀니까 ing가 되겠고 5번은 말 그대로 코트야. 어떤? 만들어진 코트니까 능동과 수동 쉽게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이게 보통 중학교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때 매번 나오는 분사 파트 가장 기본적인 거. 그 show는 이었습니다. 매우 빈칸했어. 그럼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주격 보어로서 얘를 꾸며주겠지. 그지? show가 어땠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두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랬대. 그럼 빈칸은 역시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상태를 꾸며주겠지. 그럼 보기를 보시면 다 재밌대요.
재밌는 쇼가 아빠를 재밌게 만들었지. 그럼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아빠가 재미를 주는 거야, 재미를 받는 거야? 받는 거지. 쇼는 재미를 주는 거야, 재미를 받는 거야? 주는 거지. 이 개념으로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능동과 수동이니까. 그럼 첫 번째는 쇼를 꾸며줬죠. 재밌는 쇼, 재미를 주는 거니까 우리는 exciting을 골라야 되는 거지. ing로. 그런 것으로 인해 아버지는 어때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니까 ed 형태가 될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이런 접근을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한 번 더.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뭐 할 거야? 분명 어떤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 거?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과 수동을 갖다 붙인다. 이 말인 겁니다. 이론은 정말 단순한데 적용은 쉽지가 않아요. 앞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알겠지? 7번. 같은 개념이네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영화는 really 정말 빈칸합니다. 빈칸한 건 영화겠죠. 영화라는 것이 지금 지루하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어. 영화는 우리한테 지루함을 주는 놈이야, 받는 놈이야? 주는 놈이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ing가 들어가겠네요. 영화가 지루한 거니까. 그랬더니 I agree with him. 정말 동의합니다. 나는 정말 빈칸했어. 빈칸한 건 나야. 나는 영화 때문에 지루해지는 거지. 그러면 ed가 들어갈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8번. 그 성에는 아까 한 것도 아까 그 성에는 깨진 창문들이 많이 있었다. 많다. 그럼 우리가 쓸 건 깨진이겠지. 깨지는 창문을 꾸며주겠지.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동사 깨는 건 break야. 그럼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따져볼까? 창문은 깨요, 깨져요? 깨져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러니까 pp가 들어가야 돼. 얘는 또 불규칙 동사야. 따라서 broken을 쓰는 게 적절하겠지. broken window, 깨진 창문들이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9번 마찬가지. 이것은 letter, 편지입니다. 문장 끝. 어떤 편지? 영어로 쓰여진 편지겠지. 그럼 편지는 쓰냐, 쓰여지냐? 쓰여지겠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pp가 들어갈 거야. write 역시 불규칙 동사니까 written 이라고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또 뭐 하는 놈이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생략됐겠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지. 학교 교과서 모의고사 수능 다 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boy, 소년. stand는 동사잖아. 서 있지. near the door, 문 근처에. is, 동사가 또 있어. 동사 중복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약간의 연습과 익숙함이 필요한 거. 소년은 이다, cousin이다.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년은 지금 어떤 소년이죠? 문 근처에 서 있는 소년. 얘가 보이를 꾸며준다라는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분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지금 단어가 몇 개야? 밑줄 친 거. 4개지. 길죠?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문법적 규칙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크게 안 중요하거든. 그 자체로는 시험 문제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면 오늘만 몇 번째니?
띵언바디 투부정사 관계사를 떠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야. 소년. 자, 소년이 문 근처에 서 있대. 소년이 서 있는 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여러분이 자 교실에 서 있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알아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stand를 뭐라고? standing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오케이? 물론 자 stand는 무슨 뜻이야? 서다. 일어서다겠지. 뭘 서? 너를 서다? 말이 돼? 얘는 세우다가 아니잖아. 서다겠지. 자동사야. 그러니까 애초에 pp를 쓸 일도 없다라는 거지. 자동사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11번. Look at the baby. 애기를 보랍니다. 어떤 애기냐? 뭐 조를 향해 웃는 아기겠죠? 자, smile. 뜻이 뭐야? 웃다. 미소 짓다. 아기가 웃어. 능동일까 수동일까? 자, 예를 들어 쌤이 막 웃어.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웃어. 그럼 나 미친놈이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웃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cry랑 비슷해. 웃는 건 어떤 원인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결과물이야. 하지만 smile 원래 뜻이 뭐야? 웃기다야 웃다야. 웃다. 이러니까 그 평소의 단어를 정확히 외워야 되는 거야. 웃다. 뭘 웃어? TV를 웃다. 영화를 웃다. 소설을 웃다. 말 돼요? 안 돼. 결론은 자동사란 얘기야. 과거분사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웃고 있는 아기니까 우리는 smiling을 고르면 되겠지. 자타에 대한 접근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12번. 다른 것. ing와 ing요? 미안해요. ing를 5개 물어보는 건 동명사의 쓰임인지 아니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분사, 정확히는 현재 분사의 쓰임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마도 대다수는 이렇게 풀어요. 지금도 학년과 상관없이 동명사는 것이고요.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중 이 개념으로 분명 풀고 있을 텐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린 좀 더 멋있게 풀자. 왜? 그래야 어려운 문장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동명사는 뭐다? 명사예요. 현재 분사는 뭐다? 형용사예요. 쓰임이 다릅니다. 아예. 오케이? 근데 그냥 편의상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중 정도로만 접근해도 문제 풀이는 되니까 이렇게 계속 적용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진짜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구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할 때 정확해야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린 바로 직전에 동명사 파트를 공부했으니까 1번과 3번을 고르면 정말 속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mind, enjoy, finish, avoid, keep. 공부했죠? 뭐였어?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었지. 그럼 얘는 동명사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like는 뒤에 목적어에 to와 ing를 모두 쓸 수 있었지. 그럼 목적어니까 얘도 동명사가 되겠지. 자, 5번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자, 몇 시간을 말하지? 영어는 아무리 문법적으로 아는 바가 많아도 해석 안 하면 꽝이야. be 플러스 ing는 무슨 시제?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해석 어떻게 해? 뭐뭐하는 중. 그럼 얘는 책을 파는 중입니까? 아니지. 형태는 진행이 맞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내 직업은 책을 파는 것이겠죠. 그지? 그럼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동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나요? 그래서 우린 정답으로는 누구를 골라줘야 돼? 누구를 골라줘야 돼?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지. 원숭이입니다. 어떤 사과를 먹고 있는 원숭이란 얘기겠죠. 됐습니까? 정답 2번 골라주시고요. 13번 동일한 문제인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 스위밍풀 수영장이지.
춤추는 소녀 형용사겠죠. 벤치에서 뭐야? 뭔가를 읽고 있는 남자 형용사겠지. 서울로부터 오는 사촌 형용사가 되겠지. standing boy 서 있는 남자 형용사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 형용사의 쓰임이니까 정답 추론이 매우 까다로울 거야. 살짝 얻어 걸리면 한 가지만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 1번. 자,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얻어 걸린 겁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1번의 ing는 동명사예요. 얘가 지금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지. 분명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왜 얘는 명사냐? 이렇게 예문을 들읍시다. 이거는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sleeping baby 하면 뭐야? 자고 있는 아기겠지. 근데 이 sleeping에다가 room을 갖다 볼까요? 그럼 sleeping room은 뭐야? 잠자는 방, 수면실이겠지. 자, 똑같이 명사를 꾸며 똑같이 앞에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건 분사고 아래에 있는 건 동명사예요. 자, 이거 들어본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명사는 분명히 명사라고 했는데 동명사가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동명사라고 했는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언제? 이 말 분명 들어봤을 텐데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ing가 동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필기하시고 개별 그 문법 정리 노트에 추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예문 한 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고 있는 아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단일 형용사겠지. 아기는 자기 위해 태어났어? 그건 아니겠지. 두 번째, 방이 있어. 무슨 방이야? 자는 방이야. 이 방 왜 만들었어? 자려고. 그 방을 만든 용도이자 목적이겠지. 그지?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주방에서 어디에 올려놓고 해? 후라이팬이겠죠. 프라이팬은 잘못된 표현이야. 프라이는 튀기다야. 프라잉 팬이야. 프라이가 튀기다야. 튀기기 위한 팬인 줄 알아. 그래서 프라잉 팬인 거거든. 그럼 그때 프라잉은 팬을 꾸며주지만 튀김이라는 용도를 설명하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ing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또 무조건 분사는 아니구나. 이런 식의 요소들이 추가되면 동명사로도 명사를 꾸밀 수 있겠구나. 예외적인 요소들 계속 추가 암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